Fairway Asset Corporation 몰게지 컴퍼니에서 나왔고요. 예, 페어팩스 여기 알링턴 블리버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팜플렛 같은 걸 나눠주고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다 받으셨어요? 네, 거기는 저희가 양이 이렇게 말하기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놓은 팜플렛, 플라이어들이 많으니까는요. 왼편에 보시면은 그 융자에 관한 설명들이 다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만약에 론을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리파이낸스 같은 거 아니면 또 크레딧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필아웃을 하셔서 나중에 끝나셔가지고 뒤에 있는 저희 매니저들한테 주시면은 뭐 성실성의껏 다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슬라이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만들 때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눌러야 돼요. 그래서 강 사장님 계속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는데요. 그 융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거는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얼마 정도 퀄리파이가 되느냐, 또 내가 셀프 인플로인데 어떻게 융자를 받느냐, 또 내가 리타이어를 했는데 또 어떻게 융자를 받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고요. 또 크레딧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융자는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종류가 컨벤셔널, 그 다음에 FHA, Federal Housing Association에서 나오는 정부 융자, 그 다음에 Veterans Affairs, 그 다음에 전볼론, 포폴리오론,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컨벤셔널은 보통 저희가 다 흔히 말하는 일반 융자를 컨벤셔널이라고 하고요. 예, 컨벤셔널 같은 거는 보통의 경우 정부와 관련되지 않고 페니메이, 물론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메이도 정부 관련이지만은 직접적인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레디메이나 페니메이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융자를 컨벤셔널 론이라고 하고요. 예, 다운페이는 3%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는 620부터 시작하는데 컨벤셔널 론 같은 데는 620점 크레딧 점수 가지고는 좋은 이자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가게를 가지고 계셨으면 최근 마지막 1년치 텍스 리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W2만 가지시면은 또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 퀘스천인데, 내 아들이 집을 사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기프트 펀드로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은데요.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100% 기프트가 가능하고요. 100만 불짜리 사는데 내가 60만 불을 대줘도 기프트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1인당 13,000불씩 텍서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 13,000 그래서 52,000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 펀드로 텍스 없이. 두 번째로는 여기 한 컨벤셔널 론이 여기 버지니아 한인들에서 한 5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보통 지금은 이자가 지금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4점 초반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H 론, 이게 Federal Housing Association에서 하는 정부 융자, 대표적인 정부 융자인데요. 이거는 다운페이가 3.5% 다운부터 시작하고요. 이것도 물론 3.5% 다 기프트로 받을 수 있지만은 도너가 내가 돈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소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이 내 통장에, 그러니까 주시는 분 통장에 있는 그 돈을 한 달 정도 뱅크 스테이트먼트로 베리파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FH 론이 좋은 거는 점수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640점, 620점 이러면 컨벤셔널 같은 거는 거의 5% 융자 이자율이 될 수도 있지만은 FH는 그래도 4점 초반 이자율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non-occupying cover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인컴 보고를 많이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10,000불, 20,000불밖에 안 하시는데 자제분들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자제분의 인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부모님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FH에는 가능합니다. 다운페이도 3.5%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40% 정도 보통 모든 융제의 40% 이상 지금 거버먼 융제를 하고 있고, 또 거버먼 융제는 저희는 컨벤셔널 거버먼 융제 다 저희가 먼저 펀딩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딜레이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H 같은 경우는 그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캐시아웃이 80%, 그러니까 내가 집이 50만 불이면요 40만 불까지 되고요. FH 같은 경우는 50만 불이면 85%, 5% 정도 더 줍니다. 근데 FH 융제의 좀 나쁜 점은 뭐냐면은 몰게지 인슈런스, 그 프라이빗 몰게지 인슈런스라고 그래가지고 MIP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그 크레딧이 낮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그 잡자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그런 그 손님 계층에 제일 많이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자도 한 크레딧 700점 넘는 이상 같은 경우 3.87로, 그 다음에 한 640점 이런 경우에도 4점 초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FH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기 한인사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뭐 따로 더 그 리퀘어먼트 있는 게 아니고 영주권자 이상 아니면은 워킹 퍼밋, 뭐 그 F1 비자, 학생 비자는 안 되고요. H 비자 그런 워킹 퍼밋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테랑스 론. 사실 융자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베테랑스 론이에요. 군인 융자. 군인에 갖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융자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으시고 싶어도. 그래서 현역을 갔다 오신 경우는 보통 3년에서 3년 반, 그 다음에 내셔널 가드, 뭐 그런 여기서 가드나 뭐 그런 거를 일하신 분들은 5년 정도 하시고, 뭐 장교나 오피서나 뭐 보통 프라이빗으로 제대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음 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틀리 내는 몰게지 인슈런스 프리미엄도 없어요. 대신 그 VA 펀딩 피라고 해서 집을 살 때 VA에서 펀딩 피를 받아가요. 그게 지금 보통 2.15%에서 두 번째 쓰면은 3%, 또 재융자할 때도 3%까지. 그래서 그 펀딩 피만 내시면은 먼틀리 몰게지 인슈런스 프리미엄 없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뭐 제가 레코멘드 해드려도 이거는 뭐 받으실 수 있는 한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VA로는 하나 더 있는 거는 그 군인을 갔다 오신 분이라도 이렇게 제대가 honorable discharge가 안 되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VA 받으실 분들은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제대증. 이거를 VA 그 포롤에 가서 받는데 이게 좀 받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그 직원들이 다 받는 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가지고 오시면은 DD214이라고 그 디스차지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방문하시면은요, 저희 직원들이 다 받아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론은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볼론. 이거는 그 전볼론이 뭐냐면은 컨벤셔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컨벤셔널 컨퍼밍 컨벤셔널이 있고 컨퍼밍 하이 밸런스 론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거는 론 어마운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전볼론은 컨퍼밍 론 리밋을 넘어가는 70만 불 론 어마운트 이상 되는 론이 전볼론이고요. 이거는 좀 이자도 조금 높고요. 조금 더 그런 언더라이팅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근데 가장 까다로운 건 뭐냐면 리저브 펀드가 필요한데 한 6개월 정도 여윳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200만 불짜리, 3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사시려면요, 다음 페이 30% 하시면 되지만은 그 리저브 머니도 보통 6개월 정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은행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자 같은 경우에는 4점 초반, 그 다음에 보통 전볼론 같은 경우에는 30year 픽스를 잘 안 가시고요, 7year arm이나 5year arm 이런 그 adjustable rate mortgage로 많이 가시는데요. 그 7year arm이나 5year arm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집을 사셔서 7년 동안 이자가 오늘 4.0으로 사셨으면 그 7년 동안 4.0이 고정되는 거고요. 그 7년 넘고 그 다음 7년 1개월 되는 그 해부터 그때 인덱스 플러스 마진이라고 있어요. 그 이자가 결정되는 게 인덱스하고 마진인데요. 인덱스가 뭐냐면은 그 여태까지는 런던 라이벌 인덱스 그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미국에서는 그냥 트레저리 빌 인덱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 인덱스를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거밖에 못 써요. 왜 그럼 라이버가 인덱스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미국은 우리 트레저리 빌 인덱스를 쓰는데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려가지고 4.5가 그 트레저리 빌 인덱스예요. 작년보다 한 거의 2% 가량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그 변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만은 그 예전에 비싸실 때 사셨던 분들도 또 어떨 때는 이게 더 베네핏일 때가 있습니다. 이자가 낮을 때는 5% 샀어도 오늘 이자는 3.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자가 많이 오르면은 또 예전에 그 몰개지 대란이 있었을 때 같이 갑자기 집 페이먼이 3,000불에서 4,000불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financial responsibility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recommend 해드리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30년 보정 그냥 변동하지 않는 그런 이자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가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포폴리오 론이라고 이거는 이제 페니메이, 프레디맥, 또 허드, 거버먼 론도 아니고 이거는 은행 자체에서 자기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비싸고 차지도 비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융자가 약간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자도 높고 또 론 피도 많이 비싸지만은 집을 사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세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되게 디테일하게 차지를 막 붙이고 또 크레딧 점수가 640점, 720점 이렇게 있지만 720점이면 다음 팩은 25%지만 640점이면 45%를 원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크레딧 점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뱅크럽시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이렇게 후에 집을 사실 수 있고 숏세일 2년, 그 다음에 포크로즈가 제일 나빠요. 저희 융자에서는 집을 뺏긴 거를 제일 싫어해요. 물론 자동차 이제 사시면 자동차 리포한 걸 제일 싫어하죠. 최센스는. 근데 몰개지 회사는 그 포크로즈 된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포폴리오로는 대표적으로 포린 내셔널 외국인 융자, 그 다음에 내국인 융자에서는 그 포폴리오로에서는 텍스 보고 없이 그 회계사 CPA 레터, 그 인컴 증명을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먼이나 그 CPA 레터로 하는 그런 약간 좀 심플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포린 내셔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그 무슨 뭐 부모님 아니면 뭐 형제 분들이 여기다 집을 사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인컴으로 여기다 집을 사는 거고요. 미국 시민권도 필요 없으시고 영주권도 필요 없으시고 학생은 안 되시고 그 여행 지금은 B1, B2 비자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B1, B2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이 그 비자 면제국이 돼가지고요.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알려주면 되고요. 그 한국 그 국세청에서 그 2년 동안 이렇게 갑종 근로소득세 아니면 종합소득세 그런 거를 영어로 발급해 주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시면은 한국에 있는 친지분들도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물론 이거는 이자는 비싸고 또 다운페이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30% 정도 다운을 요구하고요. 이자는 한 6% 정도 되실 거예요. 5% 후반, 6%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 포린 내셔널 론은 그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나 무슨 국민은행 이런 데서도 한국에서도 영문으로 다 요새 발급해주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지분들 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애들은 공부하고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포린 내셔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준비했는데요. SBA 론하고 커머셜 론이 있고요. 저희 페어웨이 에셋은 컨벤셔널, FHA, BA, 그 다음에 그 점보 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폴리오는 저희가 직접 그 돈을 빌려드리고요. SBA나 커머셜 같은 경우는 브로커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있는 시중은행들과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손님분들을 위해서 브로커리지를 하고 있고요. 또 담당자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 SBA 론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SBA 론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메릴랜드 같은데 리코스토어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구입하실 때 건물이 없이 그냥 비즈니스만 구입하실 때도 SBA 론은 그건 SBA 론밖에 없어요. 커머셜 론은 그런 걸 잘 안 해줍니다.
SBA 론도 물론 거버먼 융자라고 그러죠. 그게 까다롭긴 하지만은 보통의 경우 뭐 한 30% 정도 다운하면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커스토어가 있는데 그 리커스토어가 건물이 있으면은 그 리커스토어하고 건물을 같이 사는 그런 융자도 SBA로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주유소 같은 것도 주유소하고 건물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주유소 리스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유소하고 건물을 같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SBA로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는 한 15% 정도 다음부터 굉장히 저렴하게 다운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있는 게 SBA 론입니다. 그 두 번째로 커머셜 론 같은 경우에는요. 커머셜 론은 이런 빌딩을 사가지고 그 렌트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스트리트몰 이렇게 몰 같은 거, 큰 몰 같은 걸 사서 다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렌털 프로퍼티 사실 때 보통 쓰는 게 커머셜 론이고요. SBA는 내 비즈니스, 온 비즈니스를 하실 때 하는 게 그 SBA 론이고요. 그리고 SBA 론 같은 경우는 론이 그 10년 정도 10년 정도에 끝나야 되고요. 물론 아몰타이제이션은 25년으로 하지만은 10년 정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커머셜 론 같은 경우에는 5년, 7년, 10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다 갚으시는 게 좋죠. 그 시즈닝이라는 거는 뭐 양념 같은 게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겠지만은 그 음주운전으로 걸리면은 운전을 좀 못하잖아요. 예, 시즈닝이란 거는 그 몰기지의 시즈닝이란 거는요. 이렇게 내가 크레딧에 조금 죄를 졌을 때, 죄 졌다긴 뭐하기는 뛰어먹었을 때, 아니면은 뭐 포크로즈 당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뱅크럽시 쇼셀 포크로즈 대표적인 이유가 그건데요. 그 정부 융자는 뱅크럽시는 2년, 그 다음에 쇼셀은 3년, 포크로즈는 3년, 컨벤셔널 같은 거는 더 길어요. 4년, 4년, 7년. 그 다음에 BA 그 군인 융자는 2년, 2년, 2년으로 이 안에는 사실 수가 없어요, 집을요. 그래서 자기 크레딧으로는 이 집을 못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지금 바뀐 게 론 리밋인데요. 그 컨퍼밍 론이 그러니까 컨벤셔널 컨퍼밍이 45만 3,100불. 이거는 페어팩스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조금 약간 시골로 빠지면 이것보다 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하월드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싸고요. 하이 밸런스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론이 컨퍼밍, 그 다음에 하이 밸런스, 그 다음에 전보가 있는데 하이 밸런스 그 중간 거예요. 그 중간 거는 45만 3,100불 일전부터 67만 9,650 여기까지는 컨퍼밍 하이 밸런스라서 언더라이팅 기준은 컨퍼밍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융자받기가 쉽습니다. 전보 론보다. 그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How to manage credit. 크레딧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새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모든 사람들이 아까 보험 그 드실 때도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크레딧 점수를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크레딧 내가 어디서 크레딧을 뽑았는데 790점이 나왔는데 실제로 몰기지 금폰이 오니까 720점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자동차를 사실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이 있어요. 세 가지. 그 미국에 있는 크레딧 뷰로라고 그러는데 크레딧 당국이라고 뭐 한국말로 하면은 그렇지만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군데서 가장 권위 있는 세 군데 크레딧 그 뷰로가 있어요. 근데 그 이퀴팩스라는 거는 그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요. 익스피리언 그러니까 자동차 사시러 가실 때는 주로 이퀴팩스 점수를 많이 보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익스피리언 이거는 집 같은 거 많이 보고요. 트랜스유니언 같은 경우는 그 크레딧 카드 위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가 나쁘신 분들은 트랜스유니언 점수가 나쁠 수가 있고 뭐 자동차가 늦으신 분들은 이퀴팩스 점수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몰기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익스피리언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기지 컴퍼니에서는 이 3 크레딧 뷰로에서 뽑은 크레딧 스코어에서 미들 스코어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600, 500, 700 그러면 미들 스코어가 600점이에요. 내 점수가 700점이라도 그걸 써주는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 크레딧 뷰로의 그 크레딧 점수를 좀 균등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쓰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이라고 저기 써놨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다 영어로 써가지고 근데 뭐 다 영어 다 이해하시라고 믿고요.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크레딧 점수가 페이먼트 히스토리는 7년 동안 가요. 그 내가 늦었거나 여기서 아니면 페이먼트를 잘 냈다. 잘 내면은 계속 좋겠죠. 근데 늦은 경우에는 이게 7년 동안 크레딧 폴트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컬렉션도 7년 동안 크레딧 폴트에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지먼이 보통 저지먼은 8일에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안 좋아요. 법원에서 이게 저지먼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년. 뱅크럽시 챕터 7은 뭐냐면은 챕터 7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산 다 주는 거고요. 챕터 13 같은 경우는 뱅크럽시를 했지만 내가 페이먼트 플랜에서 내가 빚진 건 내가 갚겠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50불, 100불, 뭐 1000불 이렇게 갚는 거예요. 챕터 13이라 가지고요. 조금 봐줘요. 3년 봐줘요. 그래서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인콰이리. 내가 오늘 크레딧 리포트를 뽑았어요. 어디 뭐 모르게지 컴퍼니 전화해서 뽑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뽑았든가 아니면 백화점 갔는데 오늘 화장품 공짜로 준다고 해서 이렇게 뽑았든가 2년 동안 가요. 한 번 뽑으면 5점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크레딧 스코어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디테일한 거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 린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뱅크럽시 해도 IRS 텍스리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7년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있고요.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텍스린이나 그 저지먼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그 기록을 지우지 않는 이상 크레딧 컴퍼니에서 지워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늦은 거는 뭐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 컴플레인 해가지고 난 이런 뜻이 없다. 내 이름도 아니다. 그걸 지워주는데 저지먼 같은 경우는 저지먼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있으면 그 이름이 법원 코르트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은 이상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지먼이나 그 텍스린 이런 거는 그 크레딧 관리하는 데서 돈 받고 500불 받고 빼준다고 그런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장은 크레딧 스코어를 어떻게 이렇게 좋게 관리할 수 있냐에 대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잘 읽어보세요.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50% 이상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오픈 크레딧 카드인데 크레딧을 안 쓴 건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쳐요. 크레딧에서. 크레딧을 내가 10개를 열어놨는데요. 그 한두 개 쓰는 8개가 오픈돼 있어요. 그럼 그걸 굳이 닫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닫으면 점수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로 라인이 10만 불인데 쓰는 게 10,000불이다 그러면은 되게 여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 하나도 늦지 마시고 다 잘 내시고요. 예, 그 뻔한 얘기 하는데요. 예, 패스트 어카운트 없이 잘 넣지 않고 모든 카드를 한 개만 몰아서 쓰시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구를 산다거나 뭐 여행을 갈 때 크레딧 카드가 내가 리밋이 5,000불인데 5,000불짜리 하나를 다 써버리면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5,000불인데 카드를 뭐 1,000불, 1,000불, 2,000불 이렇게 썼어요. 1,000불 이렇게 내 있는 카드를 골고루 펴서 쓴 거죠. 그렇게 쓰면은 크레딧 그 리밋이 30%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돈을 써서도.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팁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크레딧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보니까는 슬라이드가 잠깐 넘어가는데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그 제가 나눠드린 거 끝에서 한 두 번째 장 정도 보시면은요, 크레딧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크레딧 점수의 구성은 그 페이먼트, 그 다음에 인콰이리, 그 다음에 패스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구성되어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페이먼트를 온 타임에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리볼빙 크레딧 라인, 쉽게 말해서 크레딧 카드를 꽉 채워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든지 다
빨리 내시고요. 그다음에 컬렉션이나 이런 게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칵스 케이블이나 AT&T 전화해서 뭐 TV 박스 안 줬다고 컬렉션 걸거든요. 그러면 크레딧 100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진짜 생각 없이 이게 얘들하고 너무 열이 받는 거. 저도 뭐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 전화 AT&T에서 난 쓰지도 않았는데 30불 차지해가지고 돈 내라고 안 냈더니 얘네 컬렉션 보내 그러면 그 30불 50불 가지고 내 점수가 100점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오시면요, 만약에 크레딧이 문제가 있어서 오시면은 저희가 뭐 크레딧 고쳐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고치는지 다 가이드를 해드려가지고요, 정상적으로 뭐 우리 이렇게 누구한테 속지 않고 정상적으로 크레딧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주신 패킷에 보시면요, 그런 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그 기입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직원이 매니저 미스터 박, 저희 미스터 권, 미스터 한이 있는데요, 나중에 끝나시고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나중에 따로 또 이렇게 끝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재미있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